저번에 마블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디즈니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지? 사실 디즈니도 요즘 말이 엄청 많잖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판매하는 기업이 사실 말이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긴 한데, 디즈니도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판매하는 기업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여러 가지 보여주긴 했지. 그 정도까지 디즈니가 뭔가를 잘못한 적이 있었나? 저번에 얘기했던 마블 같은 경우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영화의 여러 지표들이 하락세였지만 디즈니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는 없었잖아. 그건 오늘 검색해볼 내용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지. 아, 그거 참 궁금하네. 빨리 검색해보자. 예전부터 디즈니 프린세스들은 예쁘고 수동적인 공주가 우연히 멋진 왕자를 만나서 구원받아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가 메인 스토리인 경우가 대다수였잖아. 그치?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그렇고 백설공주도 그렇고 예전 디즈니는 대부분 그런 스토리지.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라푼젤, 바넬로피, 메리다처럼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주먹왕 랄프 2를 보면 공주들 개인 무력도 심상치가 않아. 이거 술집에서 싸울 때나 보던 병 깨트리기잖아? 여기까지는 PC적 요소가 드러나도 좋다 이거야. 그래, 언제까지 여자 공주는 가냘프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일 거야. 여성들도 얼마든지 주인공으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도 여자는 수동적이기만 하고 남자인 왕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공주로 생각하는 건 좋지 않지. 근데 왜 저런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 놔두고 갑자기 인어공주를 흑인으로 만들고 백설 공주를 히스패닉으로 만들어버리냐고. 인어공주는 서양에 전해 내려오는 운디네라는 정령이 모티브고 백설 공주는 아예 이름부터가 하얀 눈 같은 피부를 가진 공주잖아. 심지어 이건 PC도 아니야. 원작에 보면 인어공주한테 왕자가 글을 가르쳐주거나 포크 쓰는 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왕자는 백인으로 캐스팅을 했어. 그러면 이게 그림이 어떻게 보일까? 백인 왕자가 흑인 공주한테 글을 가르쳐주고 포크 쓰는 법을 알려준다? 이거 완전 백인 우월주의잖아. PC인 척하는 인종차별 영화라는 거지. 사실 인어공주 캐스팅을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으로 하겠습니다 할 때는 반응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호의적이었는데 할리베일리가 실력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인어공주를 맡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반응이 안 좋았던 거잖아. 사람들이 단순히 백인 캐릭터를 흑인 캐릭터로 캐스팅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마블의 일렉트로나 헤임달을 보고 이거 억지로 흑인으로 캐스팅했네 이러는 거 봤어? 제이미 폭스나 이드리스 엘바는 이미 여러 영화에서 걸출한 연기력으로 연기력이 보장된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전부 수긍했어. 그런 와중에 굳이 가창력이 뛰어나서 할리베일리를 캐스팅했다는 건 모순이지. 이건 디즈니가 비판받아도 충분한 부분이라는 거구만. 당장의 인어공주도 오히려 본인이 직접 인어공주 역할에 관심이 있다고 한 아리아나 그란데가 단순히 외모를 빼놓고서라도 배우로서의 커리어와 가창력 모두 더 뛰어나잖아? 억지 PC로 정의로운 척하다 오히려 이미지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지. 앞에서 PC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비판까지 들어먹으면서도 PC의 끈을 놓지 못했던 디즈니가 모순적이게 세상 어느 기업보다도 이 국가에 관해서만큼은 PC 문제에 등 돌리고 거하게 찬양하는 국가가 있지. 그런 사례가 진짜로 있다면 이건 내로남불의 끝인데? 바로 지식인 유튜브 최다 등장 국가 그 나라야. 또 나왔구만, 그 나라. 이젠 자주 봐서 반가워. 근데 디즈니가 그 나라와 관련된 영화를 낸 적 있었나? 아무리 사람들에게 잊혀질 정도로 재미없는 영화라 해도 잘 생각해봐. 형은 기억해낼 수 있어. 원작 애니메이션은 명작이었거든. 뮬란? 뮬란이지. 뮬란 실사 영화를 아예 안 봐서 기억도 못했네. 뮬란의 주연 배우였던 유혁빈은 SNS로 홍콩 경찰 옹호 발언을 했었고
견자단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첫날, 홍콩이 중국에 23년 만에 돌아온 날을 기념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었는데, 왜 우리의 디즈니는 유색인종 아이들은 세상 소중하면서 홍콩 아이들이랑 신장 위구르 아이들이 그 나라에 탄압받고 자유를 억압받는 건 무시하는 걸까? 너무 이중적이잖아. 아무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어도 너무 심한 내로남불 아닐까? 심지어 이게 배우들 개개인의 사상이니 영화나 디즈니 자체의 문제인 것은 아니다 할 수 있겠지만, 엔딩 스태프로를 봐. 스페셜 땡스 부분에 신장 위구르 공안,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관련된 단체 이름이 다수 보여. 아이들의 꿈과 희망으로 번 돈으로 만든 영화에 퐁퐁 위구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단체에게 스페셜 땡스를 보낸다는 건 실수건 아니건 어떠한 변명도 통할 수 없는 큰 잘못이지. 이러한 내로남불 행태가 우리가 디즈니 영화에 안 좋은 인식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자, 여기까지는 감성적으로 최근 디즈니라는 회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꼬집어 봤으니, 이제는 이성적으로 영화 자체의 문제를 살펴보자. 최근 디즈니 스튜디오의 영화 목록이야. 뭔가 공통점을 알 수 있겠어? 이거 죄다 기존 애니메이션 영화 실사화해놓은 것들이잖아. 최근 디즈니 스튜디오의 영화들은 창의성을 잃어가고 기존 자신들의 애니메이션 실사화하기로 자기 복제를 하고 있어. 본인들만의 독특한 창의성으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던 디즈니가 창의성 없이 기존 영화 실사화로 정말 이윤만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뭔가 실사 영화들을 보면서 기술적으로는 진보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지만, 감성적으로는 옅어진 것 같아. 차린 건 엄청 많은 뷔페 같지만 음식 하나하나로만 따지면 그렇게 맛있지 않은 그냥 뷔페 음식 같은 느낌? 그저 인수만 하면서 계속 덩치만 불리다 보니 창의성은 약해지고, 덩치가 커지면 음식을 더 필요로 하듯이 이윤 추구만 더욱 더 불려서 하는 느낌이 크지. 인피니티 스톤 모으듯이 저렇게 회사 인수만 하다가는 언젠가는 핑거 스냅으로 반토막 당할 텐데 말이야. 어린 시절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픽사 3D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꿈을 키워가던 내가 지금 디즈니를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 이게 참 기분이 묘하네. 기술의 발전으로 생긴 스마트폰이 서로의 대화를 단절하고 스마트폰만 보게 만드는 것처럼, 기술의 발전이 디즈니의 창의성과 꿈, 희망을 단절하게 만든 걸까? 물론 오늘 디즈니 영화를 비판하면서 주로 애니메이션 영화나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를 비판하긴 했지만, 아바타, 캐리비안의 해적, 마블 스튜디오처럼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고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 일단 지켜봐야겠지? 그래, 시대가 바뀐 것처럼 아이들의 꿈과 희망도 다른 방식으로 전해줄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검색해보자고. 인사하자. 지금까지 나레이션을 맡은 닉냄 전 마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